네, 오늘 국회에선 부패 방지 법제의 주요 현안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.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신 기자, 오늘 세미나 어떤 세미나였나요? 네, 오늘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국회 정무위원이면서 검사 출신인 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렸는데요. 학술대회 성격의 세미나였습니다. 부패방지 관련 법안들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을 하고요. 또 개선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였습니다. 부패 방지 법안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안들이 있나요? 일단 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알리는 이 내부 고발과 관련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그리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두 법이 대표적입니다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패행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또 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입니다.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부문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민간 부분의 내부 고발과 관련된 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부패 방지 법안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이 법안들의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? 네, 일단 예전에 일어났던 이 국정농단 사건처럼 수많은 연루자가 있었음에도 이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좀 거칠게 말하면 법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라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. 일단 신고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신고해봐야 나만 다친다라는 게 인식이 여전하다는 건데요. 신고를 해도 사회는 바뀌지 않고 신고자만 다친다는 인식이 만연해서 신고자 보호에 관한 체감도는 낮다는 게 오늘 토론자로 나선 현승하 제주 특별자치도 감사관의 지적입니다. 그러면서 현 감사관은 실제로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권익위에 신분 보호를 신청한 건수 총 49건 중 인용된 건은 단 17건이라면서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.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? 일단은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체계를 좀 정비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이제 참가자들의 이견이 없었고요. 공익신고 후에 또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이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. 실제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권익위가 지원한 구조금은 단 4명으로 금액이 102만 4,800원이 전부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또 보상금과 포상금 지원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에 대한 좀 개선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공익신고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두 분야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적용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. 다른 법들은 어떤 게 논의됐나요? 일단 대표적 부패 방지 법안으로 꼽히는 일명 김영란법이 있는데요. 이게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행 2년에 접어들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좀 개선점도 여전히 있다라는 의견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 돈봉투 만찬 사건 무죄 판결과 또 국회의원들의 여전한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해외 출장 이런 사례들을 지적을 하면서 처벌 강화 등 좀 촘촘하게 법망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왔고요. 더 논의된 법들이 있나요? 일단은 최근에 전 국민의 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어린이집과 또 이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공공재정의 부정이익 환수법도 논의가 됐습니다. 나라 돈은 눈먼 돈, 먼저 주워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이 국가 세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게 만연한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 때도 이게 이 법이 좀 발의가 됐지만 회기가 종료가 돼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고요.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때도 다시 제출이 됐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서 이게 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국회의 직무유기다. 당장 이 법을 좀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를 맡은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의 지적입니다.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통합 법안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. 충격적인데 꼭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잘 들었습니다.